손오공과 친구들의 활약으로 사이어인의 지구 침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콜로와 야무치, 그리고 천진반과 차오즈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피콜로의 죽음으로 신님과 드래곤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카린 신선, 무천도사, 부르마 그리고 찌찌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찌찌는 죽었다 1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훌쩍 뛰어넘어 아들 오반에게 가버리네요. 헐. 어쨌든 이들은 피콜로의 죽음 소식을 들었고 부르마는 연인인 야무치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오열합니다. 크리린은 사이어인들에게 들은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피콜로의 고향인 나메크성에 가면 또 다른 드래곤볼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죽은 친구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콜로가 살아날 수 있다면 결국 지구의 드래곤볼의 부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공은 개왕님께 나메크성의 위치를 물었는데 개왕님은 SU-82 방위에 9045, YX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계산해본 부르마는 그곳은 지구에서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가도 4339년하고도 3개월이나 걸리는 거리라고 하네요. 맙소사, 멀어도 너무 먼 곳이었네요. 그런데 크리린은 베지터의 동료, 래퍼가 타고 온 우주선이 있다며 다행히 전투 중 그 우주선에 리모컨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서쪽 도시의 병원. 크리린과 오반은 3일 후면 퇴원하지만 부상이 심한 오공은 치료 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이때 헤어스타일을 바꾼 부르마가 TV에 사이어인의 우주선이 나온다며 그 우주선을 소환하고자 리모컨을 눌렀는데 그 순간 우주선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실수로 자폭 버튼을 눌렀나 보네요. 나메크성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이렇게 눈앞에서 어이없이 사라져버리는 건가요? 그때 신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미스터 포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스터 포포는 우주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며 그곳으로 안내할 테니 누군가 동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기계를 아는 사람은 부르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스터 포포는 부르마를 데리고 지구 끝에 위치한 융더비트 고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정말 이상한 물체가 있었는데 미스터 포포는 그것이 옛날에 신님이 살았던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신님은 어렸을 적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곳에 혼자 살고 있었고 20-30년을 기다려도 부모님이 오지 않자 이곳을 스스로 떠났었다고 했습니다. 미스터 포포가 피콜로라고 말하자 입구가 열렸고 부르마가 보니 이것은 틀림없이 우주선이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나메크성이 이상기후로 멸망위기였을 때 당시 신님의 부모가 어린 신님을 이 우주선에 태워 지구로 보냈었고 어린 신님은 그 후로 한동안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이곳에 살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우주선은 나메크 언어만을 인식하여 작동했고 다행히도 신님과 오랫동안 살았던 미스터 포포는 신님의 나메크 언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의 작동을 시험해볼 겸 목성으로 가라고 말하자 그 우주선은 눈 깜짝할 순간에 목성까지 이동했습니다. 어쨌든 이 우주선으로 한 달 만에 나메크성에 갈 수 있고 약간의 점검을 거쳐 5일 후면 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전을 지켜야 하는 미스터 포포는 함께 갈 수 없다며 대신 부르마에게 나메크 언어를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메크성에는 부르마가 가게 되었는데 혼자 가기 싫었던 부르마는 크리린에게 함께 가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스승인 피콜로를 꼭 살리고 싶었던 오반이 자기도 함께 데려가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엄마인 찌찌는 펄쩍 뛰었지만요. 드디어 나메크성으로 출발하는 당일 우주복을 챙겨 입은 부르마, 바가지머리 손오반, 그리고 크리린은 우주의 머나먼 곳 나메크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7일째, 크리린과 오반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한 수련을 이어갔고 부르마, 얘는 뭐 팬티바람에 민폐만 끼치네요. 한편 베지터는 지구를 떠난 지 18일 만에 흑성 프리더 넘버 79에 도착했고 메디컬 머신으로 지구에서의 전투로 생긴 부상을 모두 치료했습니다. 베지터는 이제 스카우터도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때 큐이가 베지터를 막아서며 프리저님이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이미 나메크성으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베지터의 소원은 포기하라며 깐족됐습니다. 프리저는 지구 상황을 스카우터로 엿듣고 이미 드래곤볼의 존재를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베지터는 만약 프리저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자신도 영원히 그의 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며 황급히 나메크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떠난 지 34일째,
부르마 일행은 드디어 목적지인 나메크성에 도착했습니다. 부르마는 드래곤볼 레이더를 켜봤는데 다행히도 이곳 나메크성에는 진짜로 드래곤볼 반응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메크성에 도착하는 비지터의 우주선이 포착되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을 직감한 크리링은 부르마에게 지구에 연락하여 이 상황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마에게 혼자서 지구에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순간 또 다른 우주선이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알 수 없는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시각 나메크성의 어느 한 마을에서는 프리저 일당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네 번째 드래곤볼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리저의 정찰병들이 부르마의 우주선을 발견하고 부셔버립니다. 별로 강하지 않았던 그 정찰병들은 크리링과 오반에게 참교육당하지만 이미 우주선은 망가져버려서 부르마도 지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네요. 한편 베지터를 따라온 또 다른 우주선은 큐이였는데 평소에 베지터와 라이벌이었던 큐이는 프리저의 명령을 받고 베지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죽기 직전까지 싸웠던 베지터는 전투력이 24,000까지 올라갔고 순식간에 큐이를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까부터 깐족대더라니 얘 금방 뒤질 것 같긴 했. 프리저의 부하 도도리아는 베지터의 최고 전투력은 18,000이었다며 깜짝 놀랬지만 프리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르마, 크리링, 오반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때 프리저와 그 일당들이 근처를 지나갔는데 크리링과 오반은 차원이 다른 프리저의 파워를 보고 경악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벌써 4개의 드래곤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크리링과 오반은 일단 길을 최대한 억제하며 그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한편 지구에서 계속 입원 중인 오공은 무천도사로부터 나메크성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병문안 온 야지로베가 카린 신선의 심부름이라며 선두 7개를 전해줬습니다. 선두 하나를 먹고 치료가 완료된 오공은 자기도 나메크성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공은 지난번에 병문안 왔던 부르마 아버지께 오공 자신이 어렸을 적 타고 온 우주선을 찾아서 개조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우주선이면 나메크성까지 단 6일 만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르마의 아버지는 오공의 주문대로 인공 중력을 100배까지 설정할 수 있게 개조했고 오공은 그 우주선을 타고 곧바로 나메크성으로 출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메크성까지 도착하는 6일 동안에 엄청난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 시각 나메크성에서 드래곤볼을 모으고 있던 프리저는 노인과 아이들밖에 없는 작은 마을을 습격하여 드래곤볼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때 젊은 나메크성인 3명이 반일을 마치고 돌아왔고 전투력이 각각 3,000 정도인 그들은 프리저의 부하들 대부분을 순식간에 처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장로는 프리저 일당의 마지막 남은 3개의 스카우터를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사실 프리저는 스카우터로 나메크 성인들이 있는 마을 위치를 알아냈고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죽이면서 드래곤볼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저의 부하 도도리아는 젊은 3명의 나메크 성인들을 순식간에 모두 죽여버렸고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하자 마을의 장로는 할 수 없이 그 마을의 드래곤볼을 프리저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프리저는 모두 죽이라 명령하며 꼬마 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을 장로를 죽인 도도리아는 마지막 남은 한 명의 꼬마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크리링과 오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분노한 오반은 꼬마를 죽이려 하는 도도리아를 공격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리링도 합세하게 되었고 이 둘은 나메크 성인 꼬마를 겨우 구해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도도리아에게 크리링은 주랭랑 최고의 기술인 태양권을 시전합니다. 스카우터가 없었던 도도리아는 끝내 크리링과 오반을 찾을 수 없었고 주변 일대만 폭파시켜버리고 프리저에게 돌아가는데 그때 베지터가 도도리아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베지터는 프리저와 항상 붙어다니는 도도리아와 자봉이 단독으로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도리아는 베지터에게 강한 공격을 날렸지만 베지터는 사이어인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 더욱 강해진다며 도도리아의 뒤쪽을 제압해버렸습니다. 도도리아는 살기 위해 혹성 베지터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혹성 베지터는 운석에 충돌한 게 아니라 사이어인들의 잠재된 힘들이 뭉치는 것을 두려워한 프리저가 파괴하여 사이어인들을 몰살시킨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베지터를 더욱 화나게 했고 베지터는 도망치는 도도리아를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강한 파워를 자랑하던 도도리아를 식은 죽 먹기로 처치해버린 베지터는 자신의 파워에 스스로 놀라며
지구에서의 전투가 헛수고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크리린과 오바는 꼬마 나메크 성인을 데리고 부르마에게 갔습니다. 부르마는 손오공이 6일 후에 이곳에 도착하는 것과 오는 동안 엄청난 수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제 스카우트 없이도 길을 느끼기 시작한 베지터는 다른 나메크 성인 마을을 찾을 수 있었고 프리저의 방식대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드래곤볼 4성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 수 있도록 드래곤볼을 호수에 숨겨두었습니다. 오반과 크리린은 베지터에 의해 나메크 성인들의 기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감지했고 꼬마 나메크 성인 덴데는 나메크 성을 구해달라며 마지막 드래곤볼을 가지고 있는 최고 장로님께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크리린은 오반을 부르마 곁에 남겨두고 덴데와 함께 최고 장로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프리저는 꼬마들을 쫓아간 도도리아가 돌아오지 않자 자봉에게 남은 2개의 드래곤볼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이미 찾은 5개의 드래곤볼을 가지고 우주선 기지로 날아갔습니다. 그 시각 오공은 홀로 수련하여 중력의 20배를 극복했고 개왕님은 텔레파시로 피콜로, 천진반, 야무치, 차우즈가 오공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뱀의 길을 통과하여 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폭발했던 차우즈의 몸은 신님이 특별히 재생시켜줬다고 하네요. 오공은 나메크 성에 베지터도 있고 심지어 베지터보다 훨씬 강한 존재도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나메크 성을 들여다본 개왕님은 그 존재가 프리저라며 프리저를 건들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절대 프리저와 싸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최고 장로에게 가던 크리린과 덴데의 길을 쫓던 베지터는 프리저의 부하 자봉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베지터는 도도리아를 자기가 죽였다며 다음은 내 차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자봉의 강한 선제 공격을 주먹으로 튕겨낸 베지터는 자신보다 훨씬 강했었던 자봉을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하지만 자봉은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자신의 진짜 파워를 깨우겠다며 갑자기 괴물처럼 변신해버립니다. 사실 자봉도 사이어인처럼 변신형 우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변신으로 인해 파워가 훨씬 더 강해진 자봉은 아까와 반대로 이제 베지터를 가지고 놀다가 땅속에 처박아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한 마을이 베지터에게 습격받은 것을 보고받은 프리저는 베지터가 드래곤볼 하나를 숨겼다고 판단하고 자봉에게 베지터를 다시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프리더는 계속해서 엄습해오는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혹성 프리더에 있는 기뉴 특전대를 호출했습니다. 자봉은 방금 전 전투 장소에서 죽어가는 베지터를 찾아서 프리저에게 데려갔고 그 시각 잠도 안 자고 끝없는 수련을 계속 이어나가던 오공은 드디어 중력 50배까지 극복해버렸습니다. 한편 베지터가 자봉과 전투하는 사이에 최고 장로의 집에 도착한 크리린과 덴데 그곳에서 피콜로와 똑같이 생긴 전투형 나메크 성인 레이를 만났고 최고 장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듣게 됩니다. 나메크 성의 최고 장로는 크리린의 과거를 살펴본 후 가지고 있던 마지막 드래곤볼을 크리린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능력으로 크리린이 잠자고 있는 힘까지 깨워줬습니다.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파워가 상승한 크리린은 오반의 잠재 파워도 깨워주고 싶어서 오반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 시각 오반은 드래곤볼 레이더를 가지고 베지터가 호수에 숨겨놓은 드래곤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프리저의 우주선 기지에서 치료를 받던 베지터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메디칼 머신과 함께 프리저의 부하 아프를 날려버렸습니다. 스카우터가 없는 프리저와 자봉을 베지터는 손쉽게 따돌릴 수 있었고 그들이 모아놓은 5개의 드래곤볼까지 빼앗아 도망쳐버렸습니다. 이 5개의 드래곤볼과 호수에 숨겨뒀던 1개를 포함하면 이제 베지터에게 남은 드래곤볼은 단 1개뿐이었습니다. 그때 최고 장로를 만나고 온 크리린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파워가 크게 증가하여 들떠있던 크리린은 베지터의 길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지터는 지구인이 이곳에 있는 게 의아했지만 크리린의 손에 마지막 드래곤볼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 순간 베지터를 찾고 있던 자봉도 크리린을 쫓는 베지터를 발견하고 그 두 사람의 뒤를 쫓아갑니다.
크리링은 부르마에게 도착하고서야 베지터의 길을 알아차렸고 곧바로 베지터와 자봉도 그곳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크리링과 부르마 앞에서 베지터와 자봉의 2차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봉과의 1차 전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더 강해진 베지터는 이미 변신 상태의 자봉의 파워를 훨씬 능가해버렸습니다. 베지터는 전투민족 사이어인을 얕보지 말라며 자봉의 복부에 강한 펀치를 넣었고 자봉은 그대로 배가 뚫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 베지터에게 크리링은 최고 장로로부터 받은 드래곤볼을 줄 수밖에 없었고 이제 7개의 드래곤볼을 다 모았다고 생각한 베지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쁨에 크리링과 부르마를 살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한편 베지터가 숨겨놓은 드래곤볼을 찾아서 돌아오던 오바는 베지터의 길을 발견하고 서둘러 숨었지만 이제 완벽하게 길을 감지할 수 있게 된 베지터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오바는 급히 바위 밑에 드래곤볼을 숨겼고 베지터는 카카로트의 아들이 나메크성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드래곤볼을 모두 모았다는 생각에 들떠있던 베지터는 오반에게 밀킥 한 방만 선사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드래곤볼을 빼앗기지 않은 오반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속은 걸 알게 된 베지터는 분노합니다. 베지터가 모르는 새로운 동굴로 장소를 옮긴 크리링은 오반을 데리고 최고 장로의 집으로 출발했고 지구인들의 드래곤볼 레이더 때문에 베지터는 모아둔 6개의 드래곤볼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크리링과 오반의 길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그 후로 이틀 정도 지났을 무렵 오공은 마침내 100배의 중력을 극복해버렸습니다. 지구를 떠나온 지 4일 동안 잠도 한숨 자지 않았던 오공은 자신의 몸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다가 선두를 먹어 회복시키는 무모한 반복을 계속해왔고 그 결과 카리님이 준 선두도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을 무렵 오공은 모든 훈련을 마쳤고 이제 개왕권 10배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오공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자신이 사이어인의 한계 레벨조차 초월할 정도의 파워를 갖게 된 것을. 한편 베지터는 최고 장로에게 가고 있던 크리링과 오반의 길을 찾아냈고 드래곤볼을 하나만 챙긴 채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크리링이 잠시 시간을 끌어주는 동안 오반도 최고 장로로부터 잠재 파워를 깨워버렸고 전투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주에서 날아오는 5개의 강한 기가 감지되었습니다. 베지터는 이건 틀림없이 기뉴 특전대가 오고 있는 것이라며 크리링과 오반에게 빨리 마지막 드래곤볼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한 크리링은 당연히 거절을 했지만 베지터는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5명이나 모인 게 기뉴 특전대라며 그들을 해치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불사신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크리링은 차라리 오반을 불사신으로 만들자고 했지만 베지터는 전투 경험이 부족한 오반에겐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최고 장로의 수행원인 네일이 나메크성의 드래곤볼은 3개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고 이것저것 판단할 시간이 부족했던 크리링과 오반은 베지터와 함께 부르마가 보관 중인 마지막 드래곤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뉴 특전대 5명이 나메크성에 도착했습니다. 프리저는 지금 바로 드래곤볼을 모두 찾아오라고 명령했고 지구인 꼬마들은 죽이고 배신자인 베지터만 묵사발을 만들어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한편 나메크성 도착 10분 전 모든 준비를 마친 손오공은 이상하게 아무런 공포도 느껴지지 않고 차분해졌습니다. 베지터 그리고 크리링과 오반이 드래곤볼을 숨겨둔 곳에 도착했을 때 기뉴 특전대 5명도 그곳에 도착했고 그들은 7개의 드래곤볼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베지터는 가지고 있던 드래곤볼을 힘껏 던져버렸는데 우주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바터가 그 드래곤볼을 찾아왔습니다. 베지터는 크리링이 가지고 있는 드래곤볼을 부셔버리라고 했지만 크리링의 드래곤볼은 어느새 굴드의 손에 있었습니다. 굴드는 다른 멤버에 비해 전투력은 높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6일 동안 드래곤볼을 모으기 위해 그렇게 고생했는데 단 몇 분 만에 모두 빼앗겨버리다니 참 허탈하네요. 기뉴 대장은 7개의 드래곤볼을 프리저에게로 가져갔고 남은 4명은 가위바위보를 하며 싸움 상대를 정했습니다. 베지터를 상대하게 될 위쿰은 신이 났고 크리링과 오반을 상대하는 굴드는 짜증을 내네요.
베지터는 골드가 전투력은 약하지만 시간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어쨌든 싸움은 시작되었고 크리링과 오반은 골드 앞에서 전투력을 각각 만 이상까지 개방해버립니다. 크리링과 오반은 동시에 골드를 공격해보지만 골드는 순간적으로 시간을 멈추면서 공격을 피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멈추는 게 반복될수록 골드의 에너지 소모도 급속도로 심해졌습니다. 당황한 골드는 극력 녹기라는 기술로 크리링과 오반의 몸을 마비시켰고 꼬치고이를 만들겠다며 크리링을 향해 뾰족한 나무 기둥을 던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베지터가 방심한 골드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덕분에 골드의 초능력이 풀렸고 크리링은 가까스로 나무 기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목이 잘려나간 골드는 저속한 사이어인 원숭이에게 당한 게 너무 열받는다고 했고 베지터는 입 닥치라며 골드를 보내버렸습니다. 동료가 죽자 바터와 지스는 다시 가위바위보를 하며 싸움 순서를 정합니다. 진짜 얘네들 캐릭터 누가 좀 설명해줄 사람. 어쨌든 다음으로 베지터를 상대하는 리쿰은 크리링과 오반에게 얼마든지 비겁한 방법을 써서 방해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신감 뿜뿜이네요. 베지터는 전투력을 3만까지 올렸고 강한 펀치를 시작으로 리쿰에게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베지터의 이 엄청난 공격 속에서도 리쿰은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단지 옷만 너덜너덜해졌네요. 리쿰은 준비운동이 끝났다며 베지터에게 강한 무릎 공격을 날렸고 반격하는 베지터를 발차기 한 방으로 물속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베지터는 다시 한번 반격했지만 이번엔 땅속에 처박혀버립니다. 순식간에 체력의 한계까지 와버린 베지터는 마지막 발악을 해보지만 리쿰은 오히려 재미있어합니다. 리쿰은 마지막 공격이라며 일레이저건을 날렸는데 그 순간 크리링과 오반의 도움으로 간신히 베지터는 그 공격을 모면했습니다. 크리링의 반격으로 이빨이 부러져서 화가 난 리쿰은 동료들에게 나머지 두 꼬마도 자기가 처치하게 해달라 했고 그와 동시에 크리링에게 강한 킥 한 방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한 방에 크리링은 완전히 전투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헐. 쓰러진 크리링을 보고 분노한 오반이 리쿰에게 맞서보지만 역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기뉴대장으로부터 7개의 드래곤볼을 모두 받은 프리저는 드래곤볼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달라는 소원을 빌어보지만 드래곤볼에선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프리저는 소원을 빌기 위해서는 뭔가 나메크 성인만 알고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며 아직 살아있는 나메크 성인을 찾기 위해 스카우터를 켰고 마침내 최고 장로의 위치를 알아내어 그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던 오반은 리쿰의 강한 발차기를 맞고 그만 목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진 오반의 생사가 불명확한 상황인 그때 저 멀리서 우주선 하나가 착륙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이 도착한 것입니다. 순간 엄청난 속도로 전투 현장에 도착한 오공은 오반과 크리링에게 선두를 한 알씩 먹여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크리링의 머리에 손을 얹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파악해버립니다. 헐, 오공에게 이런 능력까지 생기다니. 손오공은 하나 남은 마지막 선두를 베지터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 녀석들은 자기 혼자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리쿰은 동료들에게 손오공의 전투력을 물어봤고 바터는 손오공이 전투력 5000 정도의 쓰레기라 했습니다. 하지만 베지터만은 묘하게 침착하고 여유로운 모습의 손오공을 보며 강한 충격을 받은 듯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공은 싸워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며 리쿰은 자신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도 침착하고 여유로운 오공의 표정을 보며 베지터는 강한 충격을 받은 듯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하급전사인 카카로트가 절대로 전설의 초사의 여인이 될 리 없다고 했습니다. 천년에 한 명 나타난다는 전설의 초사의 여인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며 만약 그 전설이 사실이라고 해도 초사의 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베지터 자신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리쿰은 오공을 향해 강한 펀치 공격을 했는데 오공은 갑자기 사라져서 어느새 바터와 지스의 뒤로 이동했고 그들에게 너그럽게 봐줄 테니 꺼지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리쿰은 4명 모두를 한꺼번에 저승으로 보내겠다며 필살기 공격을 준비하는데 그 순간 오공의 엘보 펀치 한 방이 리쿰의 복부를 가격했고 그 공격을 맞은 리쿰은 그대로 자리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은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어리둥절했지만 베지터만은 오공의 그 무거운 한 방이 사이어인의 전투 레벨을 완전히 초월한 것임을 정확히 파악해버립니다. 리쿰을 쓰러뜨린 오공은 바터와 지스에게 돌아가라고 다시 경고를 했지만 그 둘은 오공의 전투력이 여전히 5천임을 확인하고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두 사람의 협공을 너무도 가볍게 제압해버렸고 기압과 장풍만으로 그 둘을 날려버렸습니다. 지스는 자신의 필살기인 크래셔볼을 오공에게 날렸지만 오공은 피하지도 않고 왼손으로 쳐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주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바터의 뒤에서 나타납니다. 멘붕이 와버린 바터는 오공의 정체를 물었고 오공은 지구에서 자란 사이어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이어인 따위는 이렇게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없다며 바터는 오공을 공격했고 여기에 지스도 합세하여 오공을 협공합니다. 오공은 스피드만 있는 게 아니라며 바터에게 킥과 엘보로 공격했고 이 단 두 방을 맞은 바터는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캬 손오공의 시그니처 포즈. 오공은 마지막 남은 지스에게 쓸데없는 싸움은 그만두자며 어서 이별해서 꺼지라고 말하는데 베지터는 왜 죽이지 않냐고 오공에게 화를 냅니다. 전투력 고작 5천인 사이어인에게 당하고 자존심이 상한 지스는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지터는 쓰러져 있는 바터와 리쿰을 죽여버렸고 압도적으로 강해진 파워를 가진 손오공이 매정하지 못한 성격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공은 아직 완전한 초사이어인이 되지 못했다며 이따위 정신으로는 절대 프리저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지터는 7개의 드래곤볼을 모은 프리저가 지금쯤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거라고 했지만 크리린과 오공은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은 것을 보고 프리저가 아직 용신을 불러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도망친 지스는 기뉴대장에게 굴드, 리쿰, 바터가 당한 사실을 보고했고 화가 난 기뉴대장은 자신이 직접 상대해 주겠다며 손오공이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손오공 앞에 선 기뉴대장과 지스. 기뉴는 오공의 전투력이 5천인 걸 확인하고 저 녀석은 순간적으로 전투력을 올리는 타입 같다며 오공의 실제 전투력은 아마도 6만 정도 같다고 판단합니다. 오공은 기뉴대장은 자기가 상대한다며 크리린과 오바는 어서 가서 드래곤볼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두를 먹고 부활한 베지터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을 거라며 지스를 상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사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었던 베지터는 오공을 남겨두고 크리린과 오반을 쫓아서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기뉴는 오공의 빈틈을 노리며 공격했고 베지터의 속셈을 파악한 오공은 어쨌든 빨리 기뉴와의 승부를 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뉴는 자신도 전투력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타입이라며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오공과 기뉴는 팽팽한 공방전을 펼쳤는데 기뉴는 자신보다 빠른 오공의 스피드를 인정합니다. 그때 오공은 뒤에서 오는 또 다른 공격에 빈틈을 보였고 그 순간 기뉴에게 등을 제압당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지스가 자기의 대장을 도와서 공격을 한 것이었는데 이 상황에 자존심이 몹시 상한 기뉴는 오공을 풀어줘버립니다. 그리고 지스에게 한 번만 더 참견하면 너부터 없애겠다고 경고합니다. 기뉴는 오공의 실제 전투력을 8만 5천 정도로 예상한다며 지금부터 파워를 숨기지 말고 정식으로 붙어보자고 오공에게 제안합니다. 그 말에 오공은 개왕권을 외치며 숨은 파워를 모두 개방해버리는데 순식간에 전투력이 9만, 10만, 12만. 오공의 전투력은 계속 올라갔고 16만, 결국 18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스는 기뉴대장의 최고 전투력은 12만이라며 좌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오공은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힘은 훨씬 더 강하다고 말했고 그 말에 기뉴는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주 최강인 프리저마저도 두려워하는 단 하나의 존재. 그것이 전설의 초사이어인이었고 기뉴와 지스는 오공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좌절해버립니다. 하지만 오공은 여전히 쓸데없는 싸움은 피하고 싶다며 어서 이별을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기뉴는 피와 전투를 즐기는 초사이어인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며 손오공은 완전한 초사이어인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그러고 보니 아까 베지터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한편 그 시각 프리저는 드디어 최고 장로의 집에 도착했고 최고 장로는 덴데의 숨은 파워를 이끌어주며 빨리 가서 지구인들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덴데를 본 프리저는 꼬마 한 마리 정도 도망치는 건 무시해버렸습니다.
전투형 나메크성인 네일은 사악한 존재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며 프리저를 막아섰고, 안에 계신 최고 장로님이 사망하면 그분이 만드신 드래곤볼도 사라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싸움을 시작하는 프리저와 네일. 네일이 파워를 개방하자 전투력이 42,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기뉴 특전대 애들이랑 1대1로 비빌 정도의 파워인데 역시 나메크성 유일의 전투형 인간답네요. 이때 지금까지 모두가 궁금했던 프리저의 전투력이 최초로 공개되는데, 프리저는 자신의 전투력이 무려 53만이라며 이 싸움에는 왼손 하나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헐, 잠깐. 아까 손오공이 18만이었으니까 이건 뭐. 네일은 프리저에게 선제 공격을 날렸지만 프리저는 42,000은 겨우 이 정도였냐며 네일의 팔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헐. 그리고 복부 공격 한 방을 맞은 네일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네일은 예전의 피콜로처럼 끊어진 팔을 재생시켰지만 전투력은 아까보다 훨씬 떨어졌네요. 한편 손오공과 기뉴 사이드. 기뉴는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손오공을 보며 묘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몸에 스스로 치명적 상처를 내버렸고 그 상태로 오공을 향해 외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체인지라는 말을 외치는 그 순간 오공과 기뉴의 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기뉴의 몸이 되어버린 오공은 치명적 상처까지 얻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뉴 대장은 상대방과 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였는데 기뉴는 자신보다 훨씬 강한 손오공의 몸이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손오공의 몸을 가지게 된 기뉴는 부하인지스와 함께 우주선 기지로 돌아갔고 익숙치 않은 몸에 부상까지 당한 오공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시각 크리린과 오바는 부르마에게서 드래곤볼 레이더를 받았고 베지터는 프리더의 우주선 기지로 돌아왔으나 기뉴가 숨겨둔 드래곤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베지터가 망가진 전투복을 새 걸로 갈아입었을 때 크리린과 오반이 돌아왔는데 그들은 드래곤볼 레이더로 기뉴가 숨겨둔 드래곤볼을 금방 찾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베지터가 몰래 지켜보는 가운데 크리린과 오반은 용신을 불러내게 되는데 하지만 드래곤볼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크리린과 오반은 당황했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베지터도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때 손오공의 몸을 얻은 기뉴 대장과 지스가 왔고 크리린은 기뉴가 손오공인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편 오공은 익숙치 않은 몸 때문에 길을 제대로 읽어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오공은 자신이 기뉴의 몸에 익숙치 못한 것처럼 기뉴 역시 자신의 몸에 익숙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겨우겨우 그들을 뒤따라왔습니다. 오공은 크리린과 오반에게 그 녀석의 몸은 내 몸이라며 익숙하지 않은 몸은 파워를 끌어낼 수 없을 테니 망설이지 말고 날려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기뉴는 이 몸이 18만의 전투력이라며 파워를 끌어올렸지만 그 파워는 겨우 23,000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고 그 말을 들은 크리린은 기뉴를 한 방 먹여버립니다. 당황한 기뉴는 지스에게 같이 싸우라고 명령했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던 베지터가 지스를 막아섭니다. 이렇게 전투는 양쪽에서 함께 진행되게 되었는데 크리린과 오반은 협공으로 손오공의 몸을 한 기뉴 대장을 몰아붙였고 죽기 직전에 선두를 먹고 부활한 베지터 역시 기뉴 특전대인 지스의 파워를 압도했습니다. 베지터는 자신도 카카로트처럼 초사이어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며 결국 지스를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베지터는 손오공의 몸을 얻은 기뉴 대장까지 순식간에 묵사발로 만들어버립니다. 베지터는 쓰러진 기뉴에게 최후의 공격을 가했고 그 순간 기뉴는 베지터를 향해 체인지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손오공이 그 둘의 사이에 끼어들어 버렸고 이리하여 결국 기뉴와 손오공은 원래 자기의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몸을 찾은 손오공의 몸은 베지터에게 맞아서 이미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고 기뉴 대장 역시 스스로 만든 치명적 부상이 남아있었습니다. 기뉴 대장은 베지터를 향해 다시 한번 체인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공은 지나가던 개구리를 잡아서 던졌고 결국 기뉴 대장은 베지터가 아닌 개구리와 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 최강의 전사 집단인 기뉴 특전대가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아참, 그러고 보니 그 5명 중 4명은 베지터가 죽였네요. 베지터는 프리저와의 전투를 위해서는 손오공의 파워가 필요하다며 우주선 내에 있는 메디컬 머신으로 오공을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크리린과 오반에게는 전투복을 내어줍니다.
사이어인들이 입었던 이 전투복은 가볍고 탄력이 있어 편리했고 방어력도 최고였습니다. 크리링은 오공이 치료되는 4-50분 동안 용신을 불러내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최고 장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프리저와 네일사이드. 네일은 풀파워로 상대하고 있지만 왼손 하나만을 사용하는 프리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53만의 파워는 엄청나긴 한가 보네요. 사실 네일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프리저를 잡아놓기 위해 즉 시간 끌기 목적으로 프리저와 싸웠던 것입니다. 쓰러진 네일은 프리저에게 아마 지금쯤이면 덴데가 지구인들과 만나서 드래곤볼의 사용 방법을 알려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프리저는 기뉴 특전대의 반응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분노하며 우주선 기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최고 장로의 집으로 가던 크리링은 도중에 덴데를 만났고 드래곤볼이 있는 프리저의 기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침 많은 전투에 지쳐있던 베지터는 잠깐 잠이 들어있었고 크리링, 오반, 덴데는 드래곤볼을 멀리 옮겨서 나메크성의 용신을 불러내게 됩니다. 포룬가라고 불리는 나메크성의 용신은 지구의 것보다 엄청나게 컸고 생김새도 완전 달랐습니다. 어쨌든 이 포룬가는 나메크 언어에만 반응했는데 소원을 3가지나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크리링은 첫 번째 소원으로 사이어인들에게 죽은 지구의 친구들을 모두 살려달라고 했지만 나메크성의 용신은 한 번에 한 사람씩밖에 살릴 수 없다고 하네요. 헐,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그 순간 개왕님과 함께 그 상황을 지켜보던 피콜로가 개왕님의 텔레파시로 오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피콜로는 첫 번째 소원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드래곤볼이 부활할 것이고 다른 친구들은 지구의 드래곤볼로 한 번에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녀석 생각보다 머리가 좋네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으로 살아난 피콜로 자신을 나메크성으로 이동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피콜로는 자신의 고향별에서 동족들의 원수인 프리저와 꼭 싸우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원을 통해 피콜로와 지구의 신이 살아났고 두 번째 소원으로 피콜로는 나메크성으로 순간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지터가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을 속인 크리링과 오반에게 분노했지만 소원 하나가 남아있다는 오반의 말에 안심하며 마지막 소원으로 자신을 불사신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크리링은 절대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손오공이 치료되려면 아직 한참의 시간이 남은 반면 이미 이 근처까지 와버린 프리저의 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지터의 소원을 이뤄주기로 합니다. 베지터는 자신이 드디어 불사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덴데가 마지막 소원을 말하려는 순간 용신이 사라지고 드래곤볼은 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덴데는 최고 장로님의 수명이 다해 돌아가셨다고 했고 베지터는 자신의 소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때 막 이곳에 도착한 프리저가 언덕 위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리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그의 무시무시한 파워를 발산했습니다. 한편 그 시간 나메크성에 도착한 피콜로는 프리저에게 당하여 죽어가는 네일을 발견했습니다. 네일은 만약 피콜로가 지구의 신과 분리되지 않고 돌아왔다면 충분히 프리저를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며 이별에서 유일한 전투 타입인 자신과 동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피콜로는 거절했지만 네일은 시간이 없다며 인격까지 동화되지는 않고 자신은 단지 파워의 계기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피콜로는 결국 허락했고 반드시 프리저를 처치해달라는 말과 함께 네일은 피콜로에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네일과 합체된 피콜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이 넘쳐났고 이 상태라면 어떤 상대도 이길 자신이 생겼습니다. 한편 프리저의 어마어마한 파워에도 베지터는 전혀 쫄지 않았는데 베지터는 지구에서 온 이 녀석들의 파워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신도 프리저가 그토록 겁내고 있는 초사이어인이 돼가고 있다며 셋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사이어인이란 말에 더욱 더 화가 난 프리저는 베지터를 공격했지만 베지터도 지지 않고 프리저에 맞서 같이 파워를 올렸고 프리저의 스카우터는 결국 터져버립니다. 며칠 전까지 전투력 18,000이었던 베지터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베지터는 자봉에게 들었다며 어서 변신하라고 프리저를 도발했고 프리저는 그렇게 죽고 싶다면 보여주겠다며 전투복을 찢고 엄청난 덩치로 변신해버렸습니다.
변신 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워가 올라가 버린 프리저는 자신의 전투력이 100만 이상은 되었을 거라며 손동작 하나로 주변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뿔로 크리링의 몸을 관통해버렸습니다. 오반은 크리링을 구하러 날아갔지만 프리저가 오반의 앞을 막아섭니다. 그 순간 오반은 분노하며 프리저에게 강한 킥을 날렸고 쉴 새 없이 연속 공격을 가해버립니다. 오반은 갑자기 이런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지 얘는 진짜로 분노 조절 장애가 분명한 듯하네요. 하지만 이 공격은 프리저의 화만 돋구게 되었고 결국 오반은 프리저의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베지터의 강한 공격이 프리저에게 정통으로 들어갔지만 프리저는 베지터에게 순서를 기다리라며 쓰러진 오반 쪽으로 갑니다. 오반은 필사적으로 반격해보지만 프리저의 니킥 한 방, 꼬리 공격 한 방, 그리고 엘보 한 방에 뚝배기가 털립니다. 프리저는 오반의 머리를 밟아버렸고 고통스러워하는 오반의 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날아온 크리링의 기원참이 프리저의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크리링은 아까 배가 뚫려서 죽어가던 거 아니었나요? 크리링은 멀쩡하게 살아서 연속으로 기원참을 날렸고 화가 난 프리저가 공격하려 하자 머리 좋은 크리링은 태양권으로 시간을 버네요. 이때 베지터는 덴데의 치료를 받고 순식간에 부활하는 오반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링도 덴데가 치료해줘서 살아났던 것이군요. 이 사실을 조금만 빨리 알았어도 손오공은 금방 치료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죽기 직전에 다시 부활한 오반은 사이어인의 특성으로 더욱 강해졌고 프리저는 어떻게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부활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순간 엄청난 스피드로 피콜로가 도착했습니다. 오반은 스승인 피콜로를 보며 무척이나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베지터는 며칠 전 래퍼에게 죽은 약해 빠진 피콜로인 걸 보고 기껏 살려낸 게 이 녀석이냐며 무척 짜증을 냅니다. 피콜로는 혼자 싸우겠다며 모두들 구경이나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프리저에게 강한 펀치로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프리저와 호각으로 싸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막상 막하가 아니라 피콜로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두가 깜짝 놀라는데 특히 베지터는 더욱더 큰 충격을 받은 듯하네요. 그런데 프리저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웃으며 피콜로에게 연속으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나메크 성인을 너무 하찮게 봐서 미안하다며 이제는 진짜 실력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피콜로는 입고 있던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며 이제 자기도 진심으로 상대해주겠다고 합니다. 와 진짜 피콜로 폼 미쳤네요. 내일과 몸이 동화된 피콜로는 프리저에게 죽은 나메크 성인들의 원한을 느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저는 피콜로에게 자신은 현재 변신한 상태라며 지금부터 도저히 방법이 없을 정도의 절망감을 맛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프리저는 자신이 변신할 때마다 파워가 훨씬 증가하는데 그 변신이 앞으로 2번이나 더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변신을 보여주는 건 내 놈이 처음이니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약간 기괴한 모습의 두 번째 변신을 시작합니다. 에일리언. 아니 2단계 프리저는 좀 전에 비해 차원이 다른 파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옷을 벗은 피콜로는 스피드만은 자신이 있었지만 2단계 프리저는 훨씬 빠른 스피드로 피콜로를 따라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피콜로의 무릎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이 너무 빨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프리저의 계속되는 빠른 공격에 피콜로는 피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스승인 피콜로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오반이 프리저에게 덤벼들었고 지옥으로 가라며 풀파워 에네르기파를 프리저에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크기의 에네르기파마저도 프리저는 튕겨내버렸습니다. 프리저는 초사이어인 같은 터무니없는 전설 따위 믿지는 않지만 실제로 베지터와 저 꼬마는 계속 파워가 증가한다며 사이어인의 피는 완전히 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베지터는 크리링에게 빨리 자신을 반쯤 죽여달라고 했는데 베지터는 자신이 치명적 부상을 입었을 때 나메크성인 꼬마가 부활시켜주면 이번엔 반드시 초사이어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때 프리저는 모두를 죽이기 전에 무시무시한 궁극의 파워를 선물로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최후의 변신 모습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지터는 더욱 다급해져서 빨리 자신을 공격하라 했고 크리링의 에네르기파는 무방비 상태에 베지터의 몸을 그대로 관통해버립니다. 하지만 덴덴은 베지터도 프리저랑 똑같이 나쁜 놈이라며 치료를 거부했고 피콜로만 치료해줍니다. 그때 변신 중이던 프리저는 덴데의 치료 능력을 눈치채버립니다. 결국 프리저는 최후의 변신을 끝내게 되었고 공포스런 파워를 감지한 오반과 크리링은 베지터를 치료해달라고 덴데에게 부탁합니다. 결국 덴데는 마지못해 베지터를 치료해줬고 부활한 베지터는 비로소 자신이 초사의 여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변신을 마친 프리저. 웬 꼬마니? 하지만 피콜로는 프리저의 엄청난 기에 공포를 느끼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프리저가 오른손을 살짝 들더니 잠시 후 제일 뒤쪽에 있는 덴데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프리저는 약속한 대로 지금부터 지옥 이상의 공포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다급해진 피콜로, 크리링, 오바는 동시에 프리저를 협공했지만 프리저는 어느새 그들 뒤쪽에 가 있었습니다. 프리저가 다시 오른손을 올리는가 싶더니 이제 그 공격이 오반을 향해 정면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 빠른 공격을 간파한 베지터가 간만의 차이로 오반을 구해줍니다. 베지터야, 넌 이 공격이 보였니? 진짜 초사이어인이 된 거야? 베지터는 프리저에게 비로소 자신이 초사이어인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저는 베지터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고 솔직히 말해 그 정도로는 절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초사이어인이 되었다고 믿었던 베지터는 당황하며 자신의 풀파워 공격을 프리저에게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프리저는 이 공격을 발로 차서 튕겨버렸습니다. 베지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공포와 좌절을 느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미 모든 전의를 상실한 베지터는 프리저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해버립니다. 프리저는 꼬리로 베지터의 목을 조르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베지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명에게 베지터를 돕고 싶다면 언제라도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가진 프리저에 대한 공포 때문에 피콜로, 크리링, 오바는 꼼짝 못하고 그저 베지터가 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메디컬 머신에서 모든 치료를 마친 오공이 우주선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오공은 점점 힘이 솟아났고 전보다 더욱더 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안 되지만 묘하게 기분까지 좋아졌습니다. 프리저는 상대방이 싸울 의지가 없어서 재미없다며 좀 이르지만 이제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번개와 같은 스피드로 손오공이 도착했습니다. 손오공은 늦어서 미안하다며 프리저는 어떻게든 자신이 혼자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우와, 오공이 개간지 미쳤네요. 프리저는 손오공을 보며 혹성 베지터를 멸망시킬 때 최후까지 저항했던 사이어인과 꼭 닮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 프리저야. 그때 그 사이어인이 오공의 친아버지인 버독이었거든. 쓰러져 있던 베지터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손오공이 결국 사이어인의 한계의 벽을 넘어버렸음을 직감합니다. 프리저는 주제를 모른다며 선제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오공의 발차기에 당합니다. 화가 난 프리저는 건방진 놈이라며 손가락을 들어올립니다. 아, 그거 덴데를 죽였던 엄청 빠른 공격인데. 하지만 그 공포스러운 공격을 오공은 손바닥 하나로 모두 받아쳐버리네요. 베지터는 당황한 프리저를 향해 이 녀석이야말로 내 놈이 제일 겁내던 전설의 초사이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놈은 끝장났다며 꼴좋다고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프리저의 공격이 베지터의 왼쪽 가슴을 관통해버립니다. 프리저는 재미없는 농담은 싫어한다며 초사이어인은 단순한 전설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오공은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베지터를 일부러 끝장낼 필요까지는 없었다며 프리저를 책망했지만 죽어가던 베지터는 오히려 여전히 비정하지 못한 손오공을 한탄합니다. 베지터는 사이어인의 고향별은 운석에 충돌한 것이 아니라 프리저가 공격하여 멸망한 것이며
사이어인들은 이제까지 프리저의 명령대로 움직였지만 언젠가 초사이어인이 나타날 것을 두려워한 프리저에게 다 죽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어인의 손으로 반드시 프리저를 처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베지터는 숨을 거둡니다. 자존심이 강한 베지터가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하는 모습을 본 손오공은 사이어인의 긍지를 가진 베지터의 분노를 이해하게 됩니다. 피콜로는 우린 방해만 될 뿐이라며 크리린과 오반을 데리고 자리를 피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손오공과 프리저의 진검 맞다이가 시작됩니다. 전투 초반 약간의 탐색전이 지나갔고 물에서 튀어나온 프리저가 쏜 에너지볼을 오공이 간신히 하늘로 튕겨내버립니다. 프리저는 기뉴대장을 능가하는 녀석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눈빛만으로 주변을 파괴시켜버렸고 이에 화답하듯 오공 역시 기합만으로 프리저를 공격합니다. 아무리 많아지만 얘네들 진짜 장난 없네요. 어쨌든 오공의 기합포에서 벗어난 프리저의 킥 공격에 바닷속에 처박혀버린 오공. 오공은 길을 느끼지 못하는 프리저가 눈으로만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허점을 이용하여 물속에서 조심스럽게 에네르기파 2개를 만들었고 프리저를 향해 하나씩 날립니다. 프리저는 그 에네르기파를 손오공이라고 착각했고 그 틈을 노린 오공은 프리저를 제대로 한 방 먹여버립니다. 하지만 프리저는 데미지를 전혀 입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흥분되기는 평생 처음이라고 하네요. 프리저는 염력으로 주변의 바위들을 오공에게 던졌고 오공이 날아오는 바위들을 상대할 때의 빈틈을 노려 오공의 몸을 구속시켜버렸습니다. 몸이 구속되어 움직일 수 없는 손오공은 프리저의 기에 묶인 채 그대로 지상으로 떨어져 폭발해버렸습니다. 피콜로는 프리저가 맘만 먹으면 이 별쯤은 먼지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오공 역시 실력을 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콜로의 말대로 오공은 그 엄청난 폭발 속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정말이지 두 녀석 다 괴물이네요. 프리저는 워밍업은 이쯤에 두고 슬슬 본 게임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프리저는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겠다며 양손을 안 쓰고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허세, 쩌네요. 이렇게 서로 간의 공방전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래도 발만을 사용하는 프리저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저는 꼬리로 손오공의 목을 졸랐지만 오공은 그 꼬리를 물어버렸고 당황한 프리저에게 하이킥과 복부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결국 프리저는 약속을 깨고 손을 사용하네요. 허세 쩔더니만 애가 그럴 줄 알았다. 프리저는 이 싸움이 이제 질렸다며 슬슬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 전 마지막 제안이라며 오공에게 자기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손오공은 당연히 거절했고 프리저는 그럴 줄 알았다며 바보 같은 사이어인 놈들은 미련하고 고집만 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50%의 파워만으로도 손오공을 우주의 먼지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얘는 여전히 허세를 부리네요. 잠시 동안 싸늘한 정적이 흘렀고 프리저의 강한 엘보 펀치가 순식간에 오공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어? 프리저는 오공을 꼬리로 잡은 뒤 복부에 강한 엘보 한 방을 더 넣어버립니다. 오공이 반격을 해보지만 프리저의 뒤돌려차기에 당할 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연속 공격을 맞고 데미지를 입은 손오공은 숨을 몰아쉬었고 프리저는 이 공격에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싸움을 지켜보던 개왕님은 천진반과 야무치에게 프리저는 50%의 파워만 쓰고 있지만 손오공은 자신의 최대 파워인 10배의 개왕권을 사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오공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고 프리저는 손동작 하나만으로 나메크성의 지면 자체를 잘라버렸습니다. 아무리 많아지만 정말 엄청난 녀석이네요. 그러면서 오공을 단숨에 죽이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대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오공은 자신의 몸이 부서질 것을 감수하고 결국 개왕권을 20배까지 발동하게 됩니다. 오공은 20배 개왕권의 파워로 프리저에게 강한 펀치를 넣었고 이어서 엄청난 크기의 에네르기파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에네르기파를 프리저는 한 손으로 버텨내버립니다. 피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프리저는 건들지 말라고 했던 개왕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20배의 개왕권은 역시 무리였을까요? 손오공의 파워는 순식간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프리저는 이번 에네르기파 공격이 상당히 아팠다며 오공에게 박치기를 꽂아버립니다.
이미 모든 힘을 소진한 오공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 프리저는 이런 오공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손오공은 프리저를 이길 수 있는 건 이제 원기옥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오공은 나메크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별들에서까지 파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늘에는 지름 50m 크기의 거대한 원기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공은 여전히 두 손을 들어 기를 모으고 있었지만 아직 원기옥을 눈치채지 못한 프리저는 기다리기 지친다며 오공을 공격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피콜로는 크리린과 오반에게 남은 길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프리저는 물에 비친 원기옥을 보게 되었고 감쪽같이 속을 뻔했다며 오공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피콜로의 강한 킥 공격이 오공에게서 프리저를 떼어놓았고 이어서 크리린과 오반까지 합세하여 손오공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화가 난 프리저는 여기저기 남아있는 파리들을 이별과 함께 모두 먼지로 만들어주겠다며 손가락으로 에너지 구슬을 만들었는데 그 순간 원기옥이 완성되었고 손오공은 프리저를 향해 이 거대한 원기옥을 던져버렸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원기옥을 피할 수 없었던 프리저는 이까짓 거 문제없다며 몸으로 막아서 봤지만 결국 원기옥과 함께 지상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나메크성에는 거대한 구멍이 생겨버렸고 손오공, 피콜로, 크리린, 오반은 기뻐하며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대 원기옥을 정통으로 맞고도 프리저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그리고 프리저의 손가락 광선은 순식간에 피콜로의 오른쪽 가슴을 관통해버렸습니다. 프리저는 이번엔 정말 죽을 뻔했다며 분노했고 손오공은 크리린과 오반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프리저는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크리린의 몸을 공중으로 띄우더니 크리린을 그대로 폭발시켜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크리린이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본 오공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전설 속의 최강 전사 초사의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릴 적 만화책으로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심장이 멎을 뻔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손오공은 아들 오반에게 자신의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피콜로를 데리고 지구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반은 피콜로를 데리고 손오공의 우주선으로 날아갔고 프리저는 놔주지 않겠다며 오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때 초사의 여인 오공이 프리저를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프리저를 사정없이 눕갑해버립니다. 프리저는 아무리 초사의 여인이라 해도 자기를 이길 수 없다며 엄청나게 큰 기공포를 연속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고 이젠 사과해도 용서하지 않겠다며 손바닥 장풍으로 프리저를 날려버리더니 쉴 틈도 주지 않고 공격하며 프리저를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당황한 프리저는 초스피드를 자랑하는 손가락 광선을 쐈지만 오공은 이것들을 다 피해버립니다. 프리저는 오공의 스피드에 깜짝 놀라며 맞출 수만 있다면 맷간놈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오공은 한번 맞춰보라며 일부러 피하지 않았고 프리저의 공격은 오공의 얼굴을 정확히 맞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초사의 여인 오공은 끄떡없네요. 손오공은 별 하나는 쉽게 파괴할 수 있어도 한 명의 인간은 부술 수 없다며 프리저를 능멸해버립니다. 와, 오공이 대사폼 미쳤다잉.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한 굴욕을 느낀 프리저는 이 악몽 같은 현실에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어인과는 달리 자신은 우주 공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이 별 자체를 지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프리저는 나메크성을 향해 강한 에너지볼을 꽂아버렸고 순식간에 나메크성은 그대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아, 이렇게 허무하게 모두 끝나버리는 건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메크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별의 중심까지 엄청난 구멍이 뚫려버렸네요. 사실 프리저는 별이 폭발하면 자신도 휩쓸려서 죽을까봐 파워를 조금 억제했던 것입니다. 휴, 어쨌든 다행이네요. 프리저는 오공에게 별의 중심이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별은 5분 후면 폭발할 것이라고 했고 오공은 프리저를 해치우고 이 별을 떠날 시간으로 5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프리저는 이렇게 된 이상 자신의 100% 풀파워를 보여주겠다며 풀파워가 되면 절대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공은 더 이상 시간을 벌게 해줄 수 없으니 빨리 승부를 내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프리저는 강한 기압과 장풍으로 오공을 날려버렸고, 이것은 70%의 파워일 뿐이라며 진정한 100% 파워를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프리저는 파워를 개방하기 시작했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개왕님은 오공에게 지금이 찬스라며 무방비 상태의 프리저를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우주에서 제일 강한 녀석의 풀파워를 구경할 찬스는 지금밖에 없다며 풀파워의 프리저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네요. 와, 진짜 사이어인들의 뇌구조를 연구하고 싶다. 오공은 2번 죽은 크리링은 드래곤볼로도 살릴 수 없다며 최고의 친구였던 크리링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전사로서 후회하지 않도록 풀파워의 프리저를 반드시 쓰러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개왕님은 저 녀석은 이미 손오공이 아니라며 나메크성엔 분노의 전사 초사의 여인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프리저는 드디어 100% 풀파워를 개방했고 오공은 시간이 없다며 빨리 끝내자고 했습니다. 한편 개왕님을 부르는 지구의 신. 지구의 신은 드래곤볼을 모두 모았다며 선진반과 야무치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쉽게도 차오즈는 2번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 없다고 하네요. 개왕님은 지구의 드래곤볼은 한꺼번에 여러 명도 살릴 수 있냐고 물었고, 지구의 신은 1년 이내에 같은 조건으로 죽은 자들은 한꺼번에 여러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개왕님의 질문에 수명을 다해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지만 외부 요인으로 수명이 단축된 사람은 줄어든 만큼 더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왕님은 소원을 바꾸라며 나메크성에서 프리저 일당에게 죽은 사람들을 모두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메크성 최고 장로도 살아난다면 나메크성 드래곤볼도 부활할 것이고 그 드래곤볼의 세 번째 소원으로 프리저를 제외한 나메크성의 모든 사람들을 지구로 이동시켜달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개왕님도 머리가 참 좋네요. 어쨌든 풀파워 프리저와 손오공의 마지막 전투는 시작되었고 프리저는 이 별의 수명은 앞으로 2~3분이면 끝이라고 했지만 오공은 여전히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프리저는 거대한 에너지를 자신의 몸에 두른 후 그대로 오공에게 돌진했고 오공은 에네르기파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프리저는 방향을 틀어서 그대로 오공을 강타했고 오공은 그대로 바다에 처박혀버렸습니다. 한편 지구에선 미스터 포포가 드래곤볼의 용신에게 소원을 빌었고 그 소원대로 나메크성에서 프리저 일당에게 죽은 모든 사람이 되살아났습니다. 물론 최고 장로와 용신 포룬가도 포함해서 말이죠. 포룬가의 부활로 나메크성은 깜깜해졌고 개왕님은 최고 장로에게 프리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구로 이동시키는 소원을 빌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원을 바꿔달라는 손오공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공은 프리저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구로 이동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공은 평생 개왕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개왕님은 오공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최고 장로는 용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벤데에게 마지막 소원을 빌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때 프리저는 저 멀리에 부활한 드래곤볼의 용신을 발견하고 재빨리 날아갔고 자신을 불사신으로 만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용신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고 나메크 언어로 말하는 벤데의 소원대로 손오공과 프리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구로 순간이동시켜버렸습니다. 손오공은 이때를 기다렸다며 이제 맘 놓고 싸우자고 했고 프리저는 별이 폭발하기까지 이제 2분도 안 남았다며 별이 폭발하든 자기에게 지든 손오공의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영문도 모른 채 한 곳으로 이동해버린 나메크 성인들과 피콜로, 오반, 부르마, 그리고 베지터. 최고 장로는 이곳은 지구라며 모두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줍니다. 폭파 직전에 나메크 성에 남은 손오공과 프리저는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둘의 싸움은 겉보기에는 대등하게 서로의 공격을 주고받는 것 같았지만 사실 손오공이 프리저를 훨씬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오공은 프리저의 파워가 점점 소멸하고 있다며 더 이상 싸워봤자 헛수고일 테니 이제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오공은 자신의 기분은 이제 다 풀렸고 난생 처음 패배를 맛본 프리저의 자존심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공은 지금 떨고 있는 프리저를 쓰러뜨려봐야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는 이 충격을 받은 채로 쥐죽은 듯이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사의 여인을 풀고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프리저는 건방진 놈에게 절대 지지 않는다며 오공을 향해 기원참을 날렸습니다. 기원참은 원래 크리링 기술 아니었냐고. 이 공격은 손오공의 오른쪽 볼에 상처를 냈고
화가 난 오공은 용서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초사의 여인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프리저의 공격은 오공을 계속 따라왔고 프리저는 이건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 무엇이든 잘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오공은 겨우 이런 게 마지막 비장의 무기냐며 잔상권으로 피해버렸고 프리저는 이것도 피해보라며 두 개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오공은 지상에 있는 프리저 쪽을 향해 날아왔고 프리저의 기원창은 오공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프리저를 향해 작은 에네르기파를 쐈고 그 폭발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프리저는 공중으로 점프하여 자신의 기원창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공의 엘보 펀치가 프리저를 내려쳤고 오공에게 뚝배기를 맞은 프리저는 다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두 번째 기원참에 의해 프리저의 왼팔과 몸이 그대로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오공은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며 이제 자신은 지구로 돌아갈 테니 내가 파괴한 이 별과 운명을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싫었던 프리저는 오공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오공은 그런 프리저에게 화를 내며 너는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죽였냐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프리저는 계속 살려달라고 부탁했고 마음이 약한 오공은 결국 프리저에게 자신의 길을 조금 나누어줘 버립니다. 한편 이곳은 지구. 나메크성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로 이동되면서 나메크성의 드래곤볼들도 함께 이동이 되었네요. 최고 장로는 무리를 최고 장로로 임명하고 수명을 다합니다. 손오공과 크리링이 안 보인다는 부르마의 질문에 오바는 아빠는 나메크성에 남아서 프리저와 싸우고 있고 프리저에게 죽은 크리링 아저씨는 이미 2번 죽었기 때문에 드래곤볼로 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덴덴은 나메크성의 드래곤볼은 같은 사람이라도 몇 번이고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크리링뿐만 아니라 차오즈도 살릴 수 있단 말인가요? 한편 폭발하기 직전의 나메크성. 손오공의 길을 나눠받은 프리저는 손오공이 멍청하다며 이제 곧 나메크성이 폭발하면 내 놈은 살아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공은 자신의 우주선까지 갈 시간은 없으니 프리저의 우주선을 타고 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저는 그 우주선은 베지터가 파괴하여 날 수 없다며 나 프리저님께 건방지게 에너지를 나눠준 내 놈만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손오공은 태연하게 나도 살아남을 테다 라고 말하고 뒤돌아 써버립니다. 프리저는 자신만이 우주 제일이기 때문에 손오공은 죽어야 한다며 오공의 뒤를 공격했고 오공은 멍청한 자식이라며 프리저를 향해 에네르기파를 날렸습니다. 결국 프리저는 자신의 공격을 뚫고 온 오공의 에네르기파로 인해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프리저의 죽음 앞에 오공은 씁쓸하고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프리저의 우주선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개왕님은 천진반 야무치 차오즈에게 오공이 드디어 프리저를 이기고 우주 최강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잠시뿐인 우주 최강일 수도 있다며 나메크성은 이미 폭발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프리저의 우주선에 도착한 손오공은 출발 스위치를 눌렀지만 우주선은 진짜로 고장이 나 있었고 이내 폭발하는 나메크성 안으로 침몰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오공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나메크성은 그대로 폭발하여 우주의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야무치는 개왕님의 텔레파시를 통해 손오공이 프리저를 이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탈출하였지만 별이 폭발하는 바람에 결국 손오공도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부르마는 걱정하지 말라며 나메크성의 드래곤볼은 같은 사람을 몇 번이고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왕님은 손오공과 크리링은 나메크성에서 죽었기 때문에 드래곤볼로 살려낸다 해도 먼지가 돼버린 나메크성의 우주 공간에서 살아날 테고 이렇게 되면 살아나는 순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 오공아, 진짜 이제 다시 볼 수는 없는 거니? 이렇게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은 전설의 초사의 여인이 되어 우주 최강 악당인 프리저를 이겨버렸지만 불행히도 그 전투의 끝은 손오공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렸네요. 사이어인들에게 죽은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 떠났던 나메크성 여정은 결국 이렇게 씁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앞으로 주인공 없는 드래곤볼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지구에서 벌어질 더 흥미진진한 이후 스토리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인조인간 셀편 한 번에 몰아보기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